안녕하십니까, 낑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대로 2025 시즌 대전 하나 시티즌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쯤부터 몸 상태가 좀 안 좋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버티고 좀 버텼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아주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이제 장염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어제 막 근데 병원 가가지고 열 재니까 한 38.4도까지 나오고 몸에 오한이랑 뭐 식은땀이랑 이런 게 너무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버티다 못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우려도 있고요. 지금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약을 먹고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말을 유리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 하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들 아프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아프네요, 또. 이번 총 정리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로빈별로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또 2025 시즌을 되돌아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그리고 이제 대전 하나 시즌이 내년 시즌에는 어떤 부분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선점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로빈은 성적으로 따지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뭔가 그에 따라오지 않는 경기력 때문에 나름의 비판 요소도 같이 있었던 1로빈이라고 보여지고요. 올 시즌을 앞두고 가장 기대됐었던 영입 중에 하나가 주민규 선수와 하창래 선수,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 베테랑들의 영입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대전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까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했었는데, 정말 그 이름값에 맞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주민규 선수와 하창래 선수였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원샷 원킬, 이게 스트라이커다라는 면모를 보여주면서 초반에는 진짜 슈팅이 기회가 적었음에도 경기마다 오는 한두 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이제 득점을 시키면서 초반 대전이 러쉬, 돌풍을 달릴 때 주민규 선수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전이 보여줬던 축구 중에서 가장 날카로웠던 모습이라고 보여지면은 바로 역습 상황에서의 간결한 플레이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빠른 윙어들을 필두로 해서 사이드 공격을 전개하고 중앙에 주민규 선수가 연계해주고 또 들어가서 마무리, 원샷 원킬 득점 마무리 해주는 것까지 대전의 역습 퀄리티는 시즌 초반에서 어느 팀과 견주어도 가장 좋은 역습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이제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습 상황에서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긴 했지만, 지공 상황,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조금 더 볼을 많이 돌리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요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적 자체는 7승 2무 2패, 대전이 1로빈 때 승점을 벌어놓은 탓에 나머지 2로빈, 3로빈의 위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토대가 바로 1로빈에서 승점을 쌓아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느껴졌던 시즌이었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승점은 벌어놓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1로빈이었습니다. 다음은 2로빈입니다. 2로빈은 참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2로빈 때는 부상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서 선수들이 많이 빠지게 됐고, 특히 또 여름만 오면은 대전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올 시즌에도 똑같이 여름만 되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로빈 때 대전에게 있어서 되게 좋지 않았던 부분은 수비 불안이었습니다.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기력하게 동점이 됐다라는 경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로빈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 하면은 수원FC 전이었는데, 안데르손한테 이제 마지막에 탈탈 털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3대 0으로 끝났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올 시즌 대전을 보면서 가장 의욕이 떨어지고 좀 많이 보기 힘들었던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수원FC한테 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대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고 그 뒤로 좋지 않은 성적을 좀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의 여파가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로빈 당시에는 황선홍 감독이 이제 원톱 전술을 사용한 걸로 기억하려 하고 있는데 이때는 진짜 원톱 전술에만 의존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선수 교체를 통해서 투톱을 사용해 본다거나 다양한 방면으로 좀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그대로 가려는 경향이 좀 있었다 보니 플랜 A만 의존한다라는 비판적인 요소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 이게 문제였던 게 실점 후 떨어지는 에너지였습니다. 뭔가 실점을 하고 나서는 선수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살짝 잃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점이 이제 좀 문제로 보여졌습니다. 자, 이제 삼로빈입니다. 삼로빈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충원이 됐고 부상으로 인해서 좀 공백이 있었던 자리들을 많이 이제 채워 나갔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삼로빈 초반만 해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때 대전이 위기론까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영상을 대전은 위기인가 아닌가 이런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고무적이게도 그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대전이 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반등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됐던 계기점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대전에 되게 좋지 않았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때리지 않는 공격진들의 슈팅, 중원에서 이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측면에서 파괴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수비가 불안하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안 좋은 팀이라면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안 요소를 이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삼루빈 막판으로 가면서 김봉수 선수와 이수민 선수의 중원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이제 만들어지고 측면에서 이제 이명재 선수는 올 때부터 잘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환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좌우측 측면 풀백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줬고요.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볼 소유가 되게 안 됐었던 이로빈 시기였는데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됐었던 에르난데스와 이제 주앙 빅토르가 선수가 이때 당시에 이제 볼 소유가 되면서 측면에 파괴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좌측에는 에르난데스, 이명재, 우측에서는 주앙 빅토르, 김문환 이런 식으로 측면의 지배력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대전의 축구가 조금 더 유동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여기서 가장 대두됐던 점이 볼 전개를 해주는 김봉수 선수 조합, 김봉수 이순민 조합이 이제 중원에서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그래서 삼로빈 때는 점차 이제 여름 이적 시장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다시 이제 폼이 올라오고 있는 대전의 축구를 봤었고요. 많이 불안했던 삼로빈 초반 때의 경기력과는 반대로 1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대전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전은 사상 처음으로 파이널 A에 진출해서 이제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스플릿 라운드 성적은 3승 1무 1패인데요. 이제 스플릿 라운드는 이제 삼로빈 막판부터 이어지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스플릿 라운드는 이전에 삼로빈 때부터 이제 마사 선수가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을 마사라는 별명이 왜 붙여졌는지, 가을 마사는 과학이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마사의 활약이었는데요. 전 위기론이 나올 때만 해도 황선홍 감독의 이제 재계약에 대한 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재계약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경질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황선홍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거셌는데 스플릿 라운드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비판 여론을 뒤집어 놓은 황선홍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을 되돌아봤을 때 좀 기억나는 순간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2025년 대전의 모먼트가 뭐가 있을까 이제 보면은 한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누구도 예상 못한 초반 돌풍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대전이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대전 팬으로서 되게 의아하지만 또 기분은 좋았던 시기였고요.
근데 이제 1로빈 끝나고 바로 2로빈 때부터는 완전히 똥 꾸린다 나는 경기력으로 이제 역시 대전은 대전이다라는 말이 또 나올 정도로 좀 1로빈과 2로빈의 격차가 좀 많이 심해졌다라는 점이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좀 기억나는 순간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윤도영 선수가 유럽으로 이적을 했죠. 대전 팬으로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윤도영 선수가 그저 잘 되는 거, 정말 좋은 팀에 가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성공을 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은퇴하는 그런 낭만 있는 좀 축구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김현우 선수 발견입니다. 김현우 선수가 과연 얼마나 해줄까? 윤도현 선수가 이제 떠나고 나서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또 걱정도 있었던 김현우 선수였는데 이제 김현우 선수가 11라운드 안양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했고요. 이때 당시 승강제 도입 이후 1부 리그 최연소 득점 1위 달성했고 또 이제 구단 최연소 득점 기록도 갈아치우는 좀 충격적인 득점을 한번 보여줬던 경기였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가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거를 이때 당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는 이제 15분밖에 뛰지 못하면서 자신이 더 보여줄 수 있는 축구를 많이 보여주진 못했는데 이제 내년 시즌이 되면은 이제 U22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로서 자신이 이곳에서 뛸 가치가 있고 자기를 증명해 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어요. 어쨌든 이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김현호 선수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이적생들의 활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재, 김봉수, 그리고 주앙 비토르, 에르난데스 이 네 명의 선수가 대전에 좀 많은 것을 바꿔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측면 파괴력이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업 키퍼였던 이준선 선수가 이제 이창근 선수의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이제 키퍼 주전 키퍼 자리에 이제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준서 선수가 이 부분을 잘 메꿔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던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준서 선수가 사실 초반에 나왔을 때는 킥적인 부분과 선방 능력에서 좀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긴 합니다. 원래 이준서 선수가 백업 키퍼로는 이만원 선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실력만큼은 인정이 됐었는데 이게 경기에 자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폼 유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해도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점차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대전 K리그 내에 있는 백업 키퍼들 중에서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방에서도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고 발밑도 점차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준선 선수는 기본적인 실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주전 키퍼인 이창근 선수의 좀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경기에 나오면은 자신이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준선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끝났고 내년에는 많은 다른 구단에게 이제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준서 선수가 활약했던 부분도 좋았던 모먼트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단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했고요. 또 이제 내년 시즌에 아챔을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도 기대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대전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상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입니다. 이번 시즌 안 좋았던 시기에 좀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상이거든요. 특히 뭐 밥신이 장기 부상을 끊은 것도 있었고 김문원 선수도 좀 오랫동안 부상을 끊었었고 또 김승대 선수도 거의 올 시즌 내내 거의 못 나오다가 막판에만 살짝 나온 느낌이었고 포지션별로 곳곳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매경기 라인업이 계속 바뀌면서 대전의 베스트 11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던 점이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시즌에는 부상 관리에 조금 더 많이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한 안톤의 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뭐 안톤의 짝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하창래 선수, 김민덕 선수, 임종훈 선수 여러 센터백들의 조합을 돌려봤는데 뭔가 아직
수비 불안 요소가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톤의 짝이 제대로 된 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하창래 선수는 초반에는 되게 잘했는데 부상 이후에 폼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억가당했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의도하지 않은 PK를 내주는 좀 경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하찬래 선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을 것이고, 안톤의 수비 성향을 보면은 좀 공격적으로 앞으로 잘라 나가서 미리 예측하는 수비들을 좀 잘 하는 편이고, 제공권이 살짝 약하다라는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뒷공간을 잘 커버줄 수 있는 발빠른 센터백과 이제 안톤이 짝을 이루어서 이제 센터백 라인을 구축을 하면은 이제 수비 불안 요소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일관된 폼 유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사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가을 마사라고 한다는 것은 가을에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이제 봄, 여름에는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올 시즌도 시즌 내내 거의 골이 잘 터지지 않고 자신의 좋지 않은 폼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시즌 내내 모든 경기에서 다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경기마다의 나름의 편차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뭔가 특정 시기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 내내 이 선수의 좀 일관된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선수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마사 말고도 이순민 선수도 시즌 막판 돼서 이제 자신의 폼을 확 끌어올렸는데, 이순민 선수도 부상 이후 폼이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이런 시기가 무조건 선수들마다 오긴 하는데 자신의 폼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은 부상 관리도 이제 같이 묶여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크다라는 것을 올 시즌 느꼈는데요.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에게 바랄 수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히려 들어간 선수들의 영향력이 베스트 11 선수들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이제 이런 요소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야 되지 베스트 11에만 의존하지 않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중 흥행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대전이 역대 최고 성적이긴 했지만 관중으로 따지면은 올 시즌은 홈 평균 관중이 1619명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마다 편차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많이 왔었던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임영웅 님이 왔을 때, 안유진 님이 왔을 때, 이게 좀 초청해서 연예인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2만 명 정도 넘는 이제 관중 수를 기록했는데 흥행 요소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올 시즌 초반에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홈 관중은 생각보다 적었고요. 홈에서 할 때만큼은 항상 날씨가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항상 있었고요. 또 이제 날씨가 점차 괜찮아질 때쯤 해서는 대전의 경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올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경기가 안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전이 이제 축구 말고도 야구가 하나이글스가 야구가 있는데 하나이글스 야구가 너무 흥행이 되면서 또 이제 막판에서는 순위 경쟁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전을 찾을 만한 이유가 좀 떨어졌던 것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경기장은 사람들이 많아 꽉 채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게 더 웅장하고 선수들도 뛰는 맛이 나고 응원하는 사람도 응원하는 맛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10,000명을 넘어서 내년에는 한 15,000명까지만 더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대전이 옛날에는 뭐 몇백 명 오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정말 많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아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전이라는 팀이 어느 정도 체급이 올라가고 인기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중들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 시즌 되돌아보면서 총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함축적으로 담아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핵심을 찝어서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느 정도 비어있는 요소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저의 대전의 모먼트도 뽑아보고 느낀 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올 시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언제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년 시즌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이 발전됐으면 하는 요소들도 있으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저 말고도 친구들과 같이 해서 시티팟으로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음 컨텐츠는 이런 이적 시장 이야기들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